그래서 오늘은 좀 걸러야 할 샵들. 음, 왜냐면 빈티지 샵들 중에서 좀 비추다 음, 이런 데는 좀 그냥 그 닥치고 걸르는 게 뭐 답이다. 음, 그래서 뭐 믿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믿고 거르는. 저는 막 그런 건 괜찮아요. 막 비싼 거 비싸다. 그거는 뭐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이니까.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건 좀 싫어하고, 음, 어, 좀 뭐 비싸면 그냥 뭐 계속 비싸게 뭐 자기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근데 어쩔 때는 이건 이래서 비싸다. 그러면 이건 이래서 비싸면은 저건 저래서 싸야 되잖아. 그쵸. 그럼 근데 이제 저걸를 팔 때는 또 이건 이래서 또 비싸고 이런 거는 조금 뭐 나도 물론 수박도 그런 거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할 순 없죠. 예, 물론 우리는 짱이고 다른 샵은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약 빈티지 쇼핑을 한다 그러면은 요 정도 샵은 그냥 눈치껏 걸러면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 이거는 사실 막 뭐 유니클로 같은 쇼핑이 아니잖아. 어느 유니클로점 가도 다 가격은 똑같은데 사실은 빈티지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항상 있잖아. 이거 다른 샵에서는 얼마일까?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가격 비싼 건 오케이. 거기에 이제 자기 프라이싱의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면 뭐 지가 그렇게 팔겠다는데. 근데 그래도 비싸게 팔 건 팔되 좀 이제 앞뒤가 똑같았으면 좋겠다 했던 말을 좀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계속 지켜주면 뭐 땡큐고 아님 말고. 근데 제일 이제 첫 번째로 걸러야 할 때는 이제 손님 옷차림 보고 손님 차별하는. 왜 우리 다 업자들이니까 쫙 보면 나오거든. 그렇잖아. 무슨 브랜드 입었고 이게 한 돈백이네 한 300이네 쟤는 좀 경제력이 있겠네 없겠네 이런 것들이 금방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살 사람이다 하면은 엄청 친절하고 이 새끼는 그냥 입어보고 이베이 디깅 해가지고 살 놈이구나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있으면은 이거를 뒤집어 볼 수 없게 해. 뒤집어 보면 거기 무슨 넘버가 나오니까 그 넘버를 보고 이제 이베이 디깅한다 이거야. 극혐하더라고. 뭐 그래 얼마나 뒤였으면 그렇겠냐 싶은데, 근데 또 뭐 오프라인이라는 곳 자체가 뭐 사야 하는 사람만 살 사람만 들어오는 곳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냥 그런 사람은 좀 그냥 그런가 보다 모르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친절하게 응대해주면은 어쨌든 그거는 쌓일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차악은 옷차림 보고 친절하게 해주냐 안 해주냐. 최악은 옷차림 보고 프라이싱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가 외제차 키야. 그러면은 뭐 한 25만 원에 부르고 30만 원에 부르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정말요? 뭐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딱 보면은 빈티지 빠꾸미들 딱 보이거든. 뭐 예를 들자면 뭐 밀리터리 막 뭘 입고 왔느니, 뭐 P51을 입고 왔느니, P43 입고 왔느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또 그거를 되게 환영하는 샵도 있지만 피곤해하는 샵도 있거든.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빈티지 샵뿐만 아니라 그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이제 겉모습을 보고 아니면 어떤 조건들을 보고 그게 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샵에 가면은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지 마음이지 뭐. 일단 그런 샵들이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치. 호원이가 사실 빅바이어인데 맨날 후줄근하게 다니니까
그래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좋겠다 싶은 거고. 두 번째로 좀 비추할 만한 거는 이게 빈티지는 사실 가품 이슈가 없을 수가 없거든. 가품을 100% 걸러내는 건 그건 뻥이야. 쥐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잖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자면은 폴로를 만드는 공장이야. 그럼 폴로를 100벌을 주문했어. 그러면은 폴로에서 원자재, 부자재를 105벌 정도를 준다고. 왜냐면은 삐꾸날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00벌을 완벽하게 만들었어. 그럼 5벌치가 남잖아. 그럼 폴로가 준 옷으로 폴로가 만드는 공장에서 5벌의 여분이 나오는 거야. 그거 진품이야, 가품이야? 가품이지. 그쵸. 그렇잖아. 네. 당연히 가품이지. 그럼 가품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자연스럽게 아주 빡세게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 그리고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가품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태국에서는 WRL도 가품 많이 만들고요. 우와. 그래서 진짜보다 더 멋있는 것들도 많아. 근데 카탈로그에는 없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와.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다 어떻게 잡아내냐고. 최대한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수박은 가품 이슈가 있으면 좀 안전하게 아리까리 하다 싶으면 100% 환불이에요. 사실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어요. 위탁을 받았는데 팔았어. 근데 가품이라는 거야. 근데 나한테 위탁 준 애도 엄청 빠꿈이야. 그리고 이거를 무슨 장사하는 사람한테 산 게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한테 산 거야. 할아버지가 내가 그때 해가지고 한 몇십 년 옷장 속에 있었다.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예를 들자면 3대 4로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4가 가품일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환불해줬어. 그리고 나한테 그 위탁 맡긴 애도 형 진짜 미안해요. 내가 형 그래도 신용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환불 받은 거를 돌려줬어. 근데 환불할 때 패치를 떼놓은 거야. 무슨 붙어있던 거를. 그러면은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네요. 왜냐면 이제 구멍이 다 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도 받고 빡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품일 수도 있으니까 환불해 줬는데 그럼 환불할 때 사장님 근데 제가 이거를 패치를 뗐습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하여튼 가품 파는 것은 조금 저는 비추. 근데 가품을 가품이다라고 파는 샵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자기 가치니까 뭐 상관없는데 진짜라고 해서 팔았는데 가품이야.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 환불해 주세요 하면은 환불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빈티지샵들 환불하는 거 되게 꺼려하거든. 가품인데 환불 안 해주는 데는 100% 걸러야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물론 가품이다라고 해서 뭐 혹시 이건 가품이지만 싸게 팔 테니 원하시는 사람 사세요 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오케이라고 생각해. 물론 수박은 그렇게 안 하지만 수박도 제가 입고 있는 것도 가품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는 못 팔죠. 그러니까 이런 창고에 처박혀 있고 이제 이 라코스테도 가품 보는 것들이 있어요. 건이가 잘 보는데 이 악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어 있으면 100% 가품이야.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가 이제 손님 옷차림 보고 이제 차별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 옷차림 보고 눈탱이 치는 그런 샵들은 걸르면 좋고 그리고 이제 가품인데 환불 안 해주는 샵 저는 아무리 좋은 옷을 팔아도 그건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쏘리만 하면 되잖아. 쏘리하고 적당하게 보상하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데 좀 다른 샵을 좀 까는 샵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호원이네 가게에 갔어. 호원이하고 친해졌어. 그럼 호원이가 막 누구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그 새끼 그 샵 별로다 하는 건 나한테 할 수 있잖아. 근데
아직은 그런 사이가 아니야. 친구 같은 사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손님이고 거긴 사장이야. 그런데 뭐 그런 데가 있겠냐마는 그치 뭐 상식적인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잖아. 막 손님을 아는데 막 남의 가게 흉본다든지 막 그래서 저는 뭐 막 손님들이 거기 샵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라따몬따라든지 매그놀리아 미스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대부분 다 두리뭉실하게 좋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 손님이 수박이 거기를 좀 이렇게 의식한다, 뭐 견제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참고로 여기는 저희 수박 창고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는 이제 신사동에 있는 창고인데 원래로 했으면 여기가 사무실이었어야 돼. 근데 이런 짐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지. 이게 다 옷이야. 어떡하니? 혹시 옷이 나중이라도 정리되면 다시 사무실로 생각할 생각이? 불가능할 것 같아. 아, 불가능할 것 같고 창고를 깨끗하게 해야지. 생각이겠다. 창고를 더 깨끗하게 해야지. 원래는 이 전등이 제일 비싼 건데 달리지도 못하고 여기 두 개 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샵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또 믿고 걸러야 하는 손님들도 있거든. 내가 한 번은 어느 손님이 문의를 항상 전화로 해. always. 시간도 없어. 밤 11시고 12시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건 좀 그렇다. 근데 그럼 조금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어. 근데 뭐 깎아달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지. 근데 그냥 나를 훈련하는 마음으로 그냥 똑같이 대해줬어. 내가 한 번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뭐 부츠가 내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 그럼 이게 언제 업데이트 되나로 겁나 쪼는 거야 문자로.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리고 사진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응대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사기로 했어. 그러면은 뭐 20만 원짜리다. 그럼 10만 원 10만 원 결제창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는 카드로 긁고 하나는 핸드폰 소액 결제로 결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자기 자금 사정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거든. 그건 나한테 이제 추가 업무이자 내가 안 해도 될 일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손님들은 그런 권리를 절대 하지 않죠. 요청하진 않아.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라도 더 팔면 좋지 하고 이제 응대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2개로 올려줬는데 마지막에 그 사진 마음에 드니까 그거 7장 저 좀 사진 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사진은 내 저작권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빤히 알거든. 이거 사다가 어디 커뮤니티에 또 비싸게 파는 거야. 근데 자기 영리를 위해서 내가 찍은 내 저작권 사진 줄 이유는 없잖아.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안 돼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야.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거를 2번이나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어. 누구누구 씨, 안 됩니다. 그건 상식 받기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문의 있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세요. 맨날 막 12시 막 문자가 그렇게 오니까. 그랬더니 바로 주문한 거 딱 취소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내가 손님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하고 호구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기본적인 그 매너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같은 샵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DM으로 얼마예요? 다짜고짜.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한마디 쓰기가 그게 기본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좀 극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인스타가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사실 인스타 예절을 배워야 할 정도로 그쵸. 정말. 식사 예절 배우듯이. 그러니까 뭐 그정 DM 보낼 때 그 정도 예절 지켜주는 건 좀 고맙겠고. 그리고 좀 싫은 것 중에 하나는 윗을 볼 때 막 착착착착 이렇게 막 거칠게. 거친 것도 있는데 되게 하대하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 옷을 볼 때 이렇게 좀 하대하듯이 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 그거는 아마 옷장 사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 거야. 그러면 좀 기분 나빠. 그런 건 좀 기분 나쁘고. 또 이거 어디서 사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근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대충 이제 애둘러서 얘기하지. 뭐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팩트이기도 하고. 맞죠. 근데 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제가 뭐 광장시장 201호에서 사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정보를 안다고 그 사람이 더 기분이 좋아질까?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니면 그 사람이 장사하려고 어떤 영업 노하우를 달라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뭐지, 친해지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손님들 중에 나랑 물건 하러 갈 때 같이 간 친구들도 있어.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대답할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쵸. 저 사람한테 이게 되게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특히 빈티지 하는 사람들은 거래처가 되게 엄청 중요한 영업 노하우거든. 왜냐면 이거 만약에 브랜드 바잉하는 거면 이거 어디서 와요? 아 그거 저기 뭐 JM 웨스턴 가서 달라 그러면 돼요. 그럼 되잖아. 그럼 가격도 다 똑같고. 그쵸. 그런 질문 약간 비매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짜고짜 깎아달라는 것도 우리 가게는 진짜 없어. 우리 가게는 애초에 정찰제잖아요. 애초부터 정찰제라는 거를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100% 정찰제는 아니야. 뭐 깎아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러는 게 나는 조금 좀 민망해서, 뭐 유두리 있게 하지만 일단 그런 경우가 거의 뭐 100에 하나라. 그런 거 잘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랄까 뭐 손님을 차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사실 뭐 나도 어디 가서 깎으니까. 또 준비해 놓은 게 김정률. 늦은 시간에 DM 보내는 건 괜찮은데 늦은 시간에 하여튼 문자고 전화하는 거는 사실 비매너죠. 그쵸. 네. 사실 나는 원체 붙들고 있기 때문에 DM은 다 새벽 1시도 응대할 수 있어. 그 정도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응대 안 왔다고 그 샵을 약간 뭐라 그러면 그거는 진짜 또라이인 거지. 그치? 그리고 퇴근 시간 10분 전에, 마감 시간 10분 전에 와가지고 너무 여유롭게 보면은 그거 조금 곤란하죠. 그런 손님들이 좀 한두 명 있어. 7시 40분에 와가지고 8시 반에 나가는 사람들. 근데 손님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 쇼핑하다 보면은 시간도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게가 8시까지 하는지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마감입니다 이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몇 분입니까? 20분이요? 20분. 아 뭔가 좀 졸라 어디 한 가게를 막 겁나 까고 싶은데. 그래야 재밌을 텐데. 야 씨 거기 가지 마.
그런 데는 사실 없고요. 회원만 공개 일부 해가지고 어? 일부 공개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 1,000원씩 내 공개해줄게. 근데 이제 사람의 다 각자 각자고 다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잘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반대로 좀 추천을 하자면은 저는 그래요. 뭐 가격보다도 자기네들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가게면 좋고. 그러니까 이거 딴 가게에서 5만 원에 팔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5만 원에 판다.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싼 게 4만 5천 원에 판다. 이런 거는 사실 가치 판단이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가게는 큐레이팅도 못 하거든. 좀 그러면 좀 색깔이 나라면은 자기 큐레이팅이 있고 색깔 있고 자기가 스스로 가치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패션에서 좀 짬이 있고 이런 데가 좋죠. 기왕이면 싸면 좋고 그리고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샵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 구미래 팀들은 다 그 정도에서는 뭐 어디 하나 꿀릴 거 없고. 호원이는 어디 빈티지샵 가가지고 기분 나빴던 경험 있습니까? 저는 애초에 빈티지샵을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 그냥 편집샵 갔을 때 이제 뭐 옷차림이 가장 대표적인 어디? 옷차림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그렇죠. 그냥 캐주얼하게 갔는데 어. 이제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치. 예. 매장은 분명히 너무 좁은데 어. 분명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한다. 뭐 일하는 건 그분이 다르지만 이제 자유가 아니지. 기본이 안 된 거지. 그냥 그렇다. 그치. 그런 거 명품 매장들이 그런 게 살짝 있죠. 아 명품 네, 매장들이. 살짝 있죠. 네. 저는 명품 매장에 잘 안 가봐가지고 제가 명품 매장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데는 제임 웨스통이에요. 일본에서 갔을 때 일본에 있는 어떤 백인 여성분이 있었는데 예. 애티튜드가 너무 험불하지도 않고 예. 전혀 고압적이지 않고 엄청 카인드하고 그리고 투머치로 정보를 쏟아내지도 않고 되게 자신 있는데 이렇게 손님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 영어도 유창하고 톤앤 매너가 거의 완벽했죠. 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르메르 갔을 때 르메르 파리에서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두 분이서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까르띠에 현대 압구정에 매장에 갔을 때 또 되게 친절하게 느꼈어요. 그거 나는 이게 디버클 채우는 게 안 돼가지고 그걸 가져간 거거든. 매출하고 전혀 상관없잖아. 근데 난 좀 급했어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익스큐즈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점심 먹으러 가던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내 거를 해결해. 물론 그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지만 그게 그래도 어디야? 진짜 그게 어디야? 그래서 나중에 까르띠에 살 일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그분한테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지. 그렇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이게 가게 비즈니스 하는 게 사실은 종합 예술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근데 파랄이 사람이야. 파랄이 사람이어서 진짜 사람 한 명만 바꾸잖아. 매출 달라져. 그날로 달라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조금만 더 좀 왜냐면 빈티지 샵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서 빈티지 샵 하는 사람 잘 없잖아. 여기 문턱이 낮잖아. 옷 좀 좋아하고 광장 좀 다녔으면 쉽게 하거든. 질문. 지금 계속 눈에 띄는 침묵 이크가 있는데 네. 오늘 시작했죠? 아니 어제 시작했나요? 네, 어제 시작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게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재밌는 기획 중에 하나죠. 저희 수박위크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데 계속 아이템별로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자 위크 하면은 모자 10% 할인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침묵 이크. 네, 그래서 이제 말없이 쇼핑하시면 10% 깎아드립니다. 대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눈짓, 손짓, 발짓 아니면 뭐 DM을 보낸다든지 종이에 메모를 써서 보여준다든지
그럼 다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면 이제 10% 아닌 거예요? 아니, 그거 인사까지는 모를 수는 있잖아. 그러면 서로 제가 하죠. 저희가 친목이 크니까 뭐 이렇게 하죠. 네. 재밌었어요. 어저께 몇 분 친목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런 거는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달아서 2개를 샀어. 네. 내가 캐나다의 그 사운더스 밀리터리아라는 되게 유명한 빈티지샵이 있어요. 온라인 샵이. 네. 배송비가 70불이야. 음. 근데 이 새끼들이 배송비를 안 합쳐줘. 어? 이상하지? 그죠. 그건 안 되죠. 메일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고 그것도 네. 막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니야. 네. 그날 내가 이거 누락했네. 하나 더 사. 새끼들이 답을 안 해. 아, 70불씩 다 받아.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진짜 나빴네요. 하지만 옷은 좋다는 거. 그렇다면 뭐. 그렇다면 여튼